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25강이죠. 자, 우주의 팽창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들 배웠어요. 그죠? 자, 은하라고 하는 것들은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은하 속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타원으로 생긴 걸 뭐라 그랬다? 타원 은하. 기억나시죠? 이 정도 암기해 두시고요. 자, 나선파를 갖고 있는 은하를 뭐라 그랬더라? 그래요. 나선 은하라고 불렀던 것들. 자,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걸 불규칙 은하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우리 은하는 어떤 형태인지 좀 아셔야 되죠?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은하를 쭉쭉쭉 관측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특이한 성질을 가진 은하들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전파를 방출한 은하. 뭐죠? 그래, 전파 은하잖아. 전파 은하, 전파. 두 번째는 수소 방출선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이걸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낸다. 뭐죠? 퀘이사. 이제 이런 것도 정리했었고요. 그죠? 또한 은하들끼리도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은하들이 있더라. 이런 걸 충돌 은하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떤 거 우리가 들어갈 거냐면 우주의 팽창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얘기죠.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근데 이 점이 어느 날 뻥 터지면서 우리 공간을 만들게 되고 시간을 만들게 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우주의 팽창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지? 팽창에 관련돼서 어떤 이론으로부터 우주의 팽창을 우리가 끌어냈는지 그런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자, 우주는 현재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 자, 그럼 우주의 팽창을 끌어내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블의 법칙. 들어볼게요. 허블 법칙. 조금 좀 내용은 어렵습니다. 허블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법칙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현재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은하. 그다음 우리 은하 밖에도 무수히 많은 외부 은하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외부 은하들이. 자, 근데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가 이렇게 멀어지거나 혹은 가까워졌을 때, 그지? 생기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를 봤더니 외부 은하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그렇죠. 점점 크게 보일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자, 예를 들어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쭉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점점 작게 보이죠. 다가오는 것들은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게 되고 멀면 작게 보인다. 우리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은하라고 하는 것들은 별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은하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어제 배웠냐면, 외계행성 탐사할 때 배웠었는데, 그죠? 외계행 탐사.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차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려고. 그죠? 그럼 어떨까? 되게 무섭죠? 무서운 걸 떠나서 어때요? 경찰차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 뿐만 아니라, 그래, 사이렌 소리가 뭐로 들린다? 고음으로 들린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경찰차 같은 것들. 자, 파원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경찰차가 내는 소리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소리는 어떠냐면 좀 더 고음으로 들릴 거예요. 고음. 자, 고음으로 들리는 이런 고음 효과가 생긴다. 그럼 우리는 경찰차가 접근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엔 반대의 개념입니다. 경찰차가 멀어져요. 그럼 당연히 고음 효과가 아니라 반대 효과니까 뭐가 되죠? 저음이 되는 거죠. 저음 효과가 된다. 그래서 경찰차가 다가오면 삐뽀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경찰차가 멀어진다면 삐뽀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접근하게 되면 실제 경찰차가 내는 그 음보다 소리가 고음으로 들린다. 어떤 얘기다?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에 비해서 경찰차가 멀어진다면 어떻게 들린다? 저음으로 들린다.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파동이기 때문에, 됐죠? 자, 우리가 듣고 느낄 때 실제 내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 물체가 우리한테 가까워지냐 뭐냐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까워질 때 고음과 멀을 때 저음 효과를 일컬어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플러 효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리만 파동이 아니라 빛도 파동이래. 빛도 파동.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빛을 내는 물체죠? 별들이에요, 별들. 별들이 우리와 가까워지게 되면 무슨 효과? 고음 효과.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빛 색깔을 7개로 나누는데 이 중에 빨강 쪽이 파장이 긴 쪽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 파랑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쪽이다. 이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빛이, 그치? 별빛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혹은 멀어질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효과를 우리 뭐라 한다? 청색편이라고 불러주자. 자, 청색편이 자, 이렇게 불러줬던 거예요. 그죠? 됐고. 자, 멀어진 효과는 무슨 편이다? 그렇지. 적색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흡수선의 위치가 좀 어렵다. 그죠? 흡수선의 위치가 우리 행성에서 배웠었는데 자, 점점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청색편이가 생기는 거고 다가오게 되고 흡수선의 검은 선의 위치가 긴 쪽으로 가게 되면 멀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빛의 도플러 효과.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이제 기억이 나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를 한번 본 거예요. 외부 은하를 봤더니 외부 은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의 99% 그지? 대부분의 은하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색 편이가 생기는 거야. 적색 편이. 적색 편이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래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쉽게 생각해서 붉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색편이. 자,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에 있는 은하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은하에서 뭐가 보인다? 적색편이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청색편이가 보인다는 건 어떻다? 다가온다. 다시 원모. 그치? 자,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부 은하들에서 거의 대부분이 적색편이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말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색편이 되는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적색편이 되는 정도가 크다는 건 어떻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적색편이 되는 정도가 작다는 건요? 그렇죠. 점점 좀 느리게 멀어진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죠? 아예 적색 편이가 없다면 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뭐. 청색 편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청색으로 더욱더 편이가 커진다면 더 빠르게 접근한다 이런 얘기잖아. 되셨죠? 자, 외부 은하를 관측했더니 외부 은하로부터 뭐가 보였다? 적색 편이가 보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적색 편이. 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허블이라고 하는 분이 관측을 한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 은하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잖아. 그죠? 이상하다. 왜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재밌게. 자, 외부 은하를 봤더니 자, 외부 은하의 거리가 2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오케이. 자, 그 은하 역시도 무슨 편이가 생겼냐고 했더니 적색 편이가 생겨. 그런데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오케이.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2배 멀어지니까 역시 동일하게 그 2배 멀리 떨어진 외부 은하에서 적색 편이가 생기는데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몇 배다? 2배다. 역시 마찬가지. 이쪽으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몇 배? 2배 멀리 떨어진 은하를 봤더니 역시 동일하게 적색 편이가 있어요. 적색 편이가 있는데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몇 배다? 2배가 되는 거야. 이거 뭐지? 다시 한번. 거리가 3배 멀리 떨어진 곳을 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적색 편이가 있는데 3배 더 큰 적색 편이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치? 멀어지는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2배가 됐더니 멀어지는 속도, 즉 후퇴 속도가 몇 배? 2배. 거리가 3배가 됐더니 그치? 후퇴 속도가 몇 배다? 그렇지.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를 보는 거야. 자, 가까운 은하들이야. 윙. 그때 무슨 편이가 생겼다? 적색 편이가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근데 2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들을 봤더니 와, 2배 큰 적색 편이가 생기는 거야. 더 붉게. 또 3배 멀리 떨어진 것 같더니 더 새빨간 적색 편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무엇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멀리 떨어지는 은하는 2배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거리가 3배 멀리 떨어지는 은하는 3배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오케이 됐지. 그지? 그 허블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결론?
오케이, 잘 이해 안 되시죠? 한번 보자고요, 한번. 자, 우리가 우주를 이야기할 때 우주가 뭐 그죠? 4차원 시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직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 자, 그리고 직선이 바로 뭐다? 우주다.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은하와 B라는 은하와 C라는 은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if.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뭐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커지고 있다. 다음 직선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몇 배 길어졌냐면 2배 멀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배? 2배. 자, 그렇다면 A 은하가 이 우주의 끝에 있고 C 은하 역시 우주의 끝에 있고요. 자, B 은하는 어떻다? 요 중심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한번 쳐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A 은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A 은하에서 B 은하하고 C 은하를 한번 관측을 해보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해볼까? 50의 거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B에서 C까지도 얼마? 50의 거리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자, 그렇다면 자, A 은하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B 은하를 한번 관측을 해보자고요. 그럼 B 은하가 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50만큼 떨어져 있었잖아. 얼마? 50만큼. 그런데 2배 멀어졌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되는 거야. 100. 그러니까 A 은하에서 봤을 때 B 은하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졌다? 50의 속도로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50이었는데 100이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A 은하에서 이번엔 누구를 보는 거냐면 C 은하를 볼게요. 그럼 C 은하는 100만큼 떨어진 거리였었는데 이제는 얼마만큼? 200만큼 떨어진 거리가 됐으니까 C 은하도 얼마만큼 멀어진 거죠? 100만큼 멀어진 거야. 그래서 B 은하는 50에서 100이 됐으니까 50만큼 멀어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C 은하는 100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 은하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B보다 C가 거리가 어때? 2배 멀리 떨어진 은하잖아. 그런데 동일한 시간 동안 B가 50만큼 멀어질 때 C는 얼마? 100만큼 멀어진 효과가 생겼던 거죠. 이렇게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2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2배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배 멀리 떨어진 곳은 어떻다? 3배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자, 이번에 어떤 은하에서 한번 관측을 해볼 거냐면 B 은하에서 한번 관측을 해보자고. B 은하에서. 자, 그럼 이번엔 관찰자가 바뀌었어요. B 은하야. 그럼 B 은하에서 봤을 때는 A 은하까지의 거리가 50, C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50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B 은하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50만큼 떨어져 있던 A가 이제 1m, 100만큼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A 은하가 얼마? 50만큼 멀어질 때. 자, 다시. 동일하게 C는 같은 거리에 있었어요. C 은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만큼 떨어져 있던 게 100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B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바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동일한 속도로 멀어지는 걸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지. 라스트. 자, 마지막이지. 이번에 C 은하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B라는 은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50만큼 떨어져 있었지만 자, 이제 100만큼 떨어진 게 된다. 그죠? 50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에 어떻게 2배 멀리 떨어져 있던 A를 보게 되니까 100만큼 떨어져 있던 게 200만큼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배 멀리 있으니까 2배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은하에서 관찰했었을 때 거리가 2배 된 녀석이 2배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3배 멀리 있는 녀석이 3배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건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라는 이 수학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허블은 외부 은하를 관측하고 형태에 따른 분류를 했잖아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지. 진짜 멋진 얘기죠. 그죠? 외부 은하를 관측했더니 마치 이 자동차의 비포처럼 이렇게 적색 편의가 생겼고 거리가 2배, 거리가 3배 멀수록 그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경우에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허블은 자, 요걸 갖다가 법칙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V라고 할게. V. 자, V는 무슨 속도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되는 거죠. 후퇴 속도. 자, 이 후퇴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그래요. 바로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 말이 갖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뭐다?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V는 HR. 이게 바로 뭐다? 우주의 팽창을 알려주는 수학적인 식이 되는 거야. 아, 우주가 팽창을 하는구나.
우주가 팽창. 그래서 자, 우리 과학은 비례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자, 등식으로 바꾸니까 V는 됐죠. 그죠? R. 그 다음에 비례상수를 하나 집어넣은 거죠. H. 자, 그리고 H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거를 허블 상수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V는 HR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 됐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숨어있는 의미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뜻이 되고 요 V는 HR이 바로 허블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허블의 법칙을 여러분이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X축을 은하까지의 거리 R로 놨을 때 Y축을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 V를 놓게 되면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돼? 이게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이 그래프에서 그죠? 우리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있겠네. 기울기.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뭘까? 그렇죠. Y 변화량을 X 변화량으로 나눠준 거니까 자, V를 R로 나눴다. V를 R로 나눴다. 그럼 뭐가 되죠? 넘어가니까 R분의 V가 되겠네. 됐죠? 그럼 H는 R분의 V니까 기울기가 허블 상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허블의 법칙은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뭐 경찰차라든지 그죠? 뭐 119 차들이든지 그지? 이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다가올 때 느꼈던 그 고음, 멀어질 때 느꼈던 저음이 그죠? 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별이 접근하게 되면 원래 파장보다 어떻죠? 짧은 쪽에 바로 검은 선들,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고 자,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라면 그죠? 파장이 긴 쪽이죠? 붉은 쪽에 적색 편의가 생겼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토대로 우주를 관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은하들을 봤더니 적색 편의가 생겨. 이게 뭐지? 왜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멀어지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2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은하들은 2배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고 3배 멀리 떨어진 은하들은 3배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야. 내가 보았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우주가 팽창할 때만 이러한 일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뭐다? 허블의 법칙이고 갖는 의미가 바로 우주 팽창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은 자, 바로 은하들이 멀어지는 후퇴 속도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은하들이 멀어지는 후퇴 속도입니다. 우리로부터 후퇴되는 속도는 무엇으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후퇴 속도는. 그죠? 자, 그렇다면 적색 편의값이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결국 후퇴 속도 값을 알려주는 거는 적색 편이 되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죠? 적색 편이 되는 정도. 그래서 자, 후퇴 속도를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이용하냐 하면 적색 편이 되는 정도를 이용하자. 적색 편이 되는 정도를 이용하게 되면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별이 우리와의 상대적 거리가 정지해 있는 상태 또는 멀어지는 상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비례식이 성립이 되냐 하면 자, 후퇴 속도를 V라고 할게. V. 이해됐죠? 그죠? V. 자, 이때 자, 비퇴 속도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후퇴 속도 대 자, 바로 뭐가 된다? 비퇴 속도입니다. 비속도. 자, 요것의 B는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색 편이니까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지잖아. 그럼 얼마만큼 길어졌는지 자, 파장의 변화를 델타 람다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원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파장이 길게 나타났어. 이 델타 람다가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 비속도는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원래 파장 람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V 대 C는 V 대 C는 후퇴 속도 대 비퇴 속도는 델타 람다 대 람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후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뭐 이거는 어때요? 안에 거, 밖에 거 곱해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V는 됐죠? 그죠? 원래 파장이 람다였었어. 그런데 변화된 파장이 델타 람다잖아. 그래서 람다분의 델타 람다에다가 C를 곱한 게 후퇴 속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후퇴 속도. 자, 후퇴 속도를 구하는 거. 선생님이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원래 우리 스펙트럼이죠? 자,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이 쭉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요. 자, 선 스펙트럼은 어땠어요? 그죠? 밝은 선이 나타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검은 선이 나타나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검은 선의 위치가 어디다? 천에 나타나야 돼. 천. 그런데 검은 선의 위치가 어디에 나타났다?
1100에 나타났다고 쳐보자고요. 1100. 그럼 원래는 1000인데, 원래 파장은 1000인데, 어디서 나타났다? 1100에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니까 델타 람다가 얼마라는 얘기죠? 그렇죠. 100만큼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멀어지는 속도는 빛 속도의 얼마다? 10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자, 원래 파장이 얼마다? 1500이었대. 원래 파장이 1500이다. 람다. 흡선의 위치가. 그런데 우리가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더니 어떻게 나타났다? 1500이 아니라 오케이. 1650에서 나타났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원래가 1000인데 1650이니까 델타 람다예요. 바로 변화된 파장이 얼마다? 150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원래 파장과 변화된 파장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래서 빛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V는 그죠? 어떻게 구한다? 원래 람다에다가 델타 람다. 거기다 빛의 속도를 곱하게 되면 이게 멀어진 속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1500분의 한번 적어보면 1500분의 얼마? 150이다. 됐죠? 그래서 150. 결국 얼마다? 10분의 1에 해당하니까 은하들이 멀어진 속도가 빛 속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야. 좀 어려우시죠? 그죠? 어렵죠? 그죠? 내용이 좀 접근이 용어들이. 자, 다시 한번.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실을 알려준 게 누구다? 허블이라는 얘기죠. 허블은 외분화를 쭉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색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가 2배 멀어지거나 거리가 3배 멀어지게 되면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2배, 3배로 커진다는 얘기죠. 이 단순한 사실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쭉 흐르면서, 그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지? 자, 우주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은하들이 멀어지고 이때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됐죠?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우주 팽창을 알려주는 시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인류는 드디어 뭘 알게 됐다? 우주의 팽창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우주의 팽창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자,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의 나이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자, A라는 은하와 B라는 은하가 있었는데 현재 이것만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A, B 은하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주가 팽창하는 거니까 예전에 A, B 은하는 지금보다 어떻게 돼? 가까워졌겠죠. 지금보다 가까워져서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거고,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A 은하와 B 은하는 어떻게 됐다? 거의 뭐 같은 거리에 붙어 있었겠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AB와 B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A와 B 은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붙어 있었으니까. 됐죠? 둘 사이의 거리를 둘이 멀어지는 속도로 나누게 되면, 속도의 평균값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두 개의 은하가 과거에는 어떻다? 가깝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멀어진 거잖아. 자, 현재 이만큼 멀어진 거죠. 그렇다면 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는 속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속도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다음 정리해보게 되면, 오케이.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가 V예요. 됐죠? 그죠? 은하 사이의 거리를 어리라고 했을 때, 결국 V분의 어리보다, 그렇죠. 시간이 되는 거지. 원모. 됐지? 그지? 자, 두 개의 은하가 어떻게 멀어집니다? 쭉 멀어서 현재 이렇게 멀어진 거죠. 그럼 둘 사이의 거리, 어를, 멀어진 속도 V로 나누는 거죠. 둘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100m였었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1초에 5였다면 5분의 100이니까 얼마? 20초가 바로 뭐죠? 멀어진 시간이잖아. 이렇게 멀어진 시간을 우리는 우주의 나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리 어를, 둘 은하 사이 거리 어를 멀어진 속도 V로 나누게 됐을 때 그걸 우리는 우주의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갑니다. 어를 됐죠? 그죠? 이 V는 뭐죠? HR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와 분자에 있던 얼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H분의 1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H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허블 상수라고 불렀던 거. 허블 상수. 자,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뭐 간단하게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둘 사이의 거리와 멀어진 속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허블 상수를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은하 사이의 거리와 그치? 사실 멀어진 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이게 되게 어떤 고된 작업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허블 상수를 정확히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허블 상수 값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우주의 나이 값이 어떻게 돼? 정확하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허블 상수가 우주의 나이를 알려준 척도가 되는구나 해서 오늘날 우리가 허블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우주의 한번 크기를 생각해 보자고. 우주의 크기. 자, 과연 우주는 얼마나 크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우주의 크기.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건 어떤 거, 그죠?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건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일 거야, 빛이.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갖다가 느껴서 우리가 뭘 본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럼 이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우리 은하로부터, 우리 은하, 여기서 적을게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가장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바로 뭐다? 오케이. 우주의 크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 다시.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우주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죠? 후퇴 속도는 가장 커지겠지 뭐.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죠? 여러분 아시죠? 우주에서 질량을 가진 것들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빛 속도예요. 우주에서 질량을 가진 것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지?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어떤 속도로 멀어진다? 그래, 빛 속도로 멀어진다. 이 시가 광속입니다. 시가 광속. 광속으로 멀어진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죠? 빛 속도가 광속이다. c.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빛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어리라고 한다면 c는 h 어리 되는 거예요. 이 어리,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가 되고 이게 바로 우주의 크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이걸 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어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h분의 c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러니까 결국 허블 상수를 가지고 빛 속도를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어렵다. 그죠? 내용이. 자, 이제 우주의 나이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h분의 1. 우주의 크기는 뭐가 된다? h분의 c로 표현된다. 자, 결국 분모에 들어있는 게 뭐라는 얘기지? h라는 얘기지, h. 분모에 들어있는 게 h다. 그래서 우리는 허블 상수값을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분모가 크잖아. 우주의 나이는 좀 작아지는 거고. 됐죠, 그죠? 허블 상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분모로 가 있기 때문에 허블 상수 값이 클수록 우주의 나이와 크기는 작고 허블 상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블 상수를 우리는 허블 상수라고도 생각하지만 하나 다른 말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허블 상수가 바로 뭐냐면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주의 팽창 속도. 자, 그러니까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컸다면 됐죠, 그죠? 여기까지 오는데 적은 시간이 걸렸으니까 우주의 나이가 작은 거고. 됐죠, 그죠? 우주의 팽창 속도가 크면 클수록 됐죠, 그죠? 우주의 크기도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팽창,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는 걸 알게 됐다?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됐다. 허블이 관측했던 외부 은하들의 적색 편이 거리가 멀수록 더욱더 적색 편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죠. 우주의 팽창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주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